자, 이제 27차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2에서 9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워볼 거고, 요 중단원 끝나는 말미에 이제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원자의 스펙트럼을 분광기로 한번 관찰을 해볼 거고요. 학습 목표는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 관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인데, 오늘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엎드려 자라고 있는 거. 그냥 백질이요. 제대로 얻는다. 자, 스펙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이제 그 빛 안에 여러 에너지를 가지는 진동수가 여러 개인 빛들이 섞여 있는데, 그 녀석들을 프리즘을 통과시키거나 혹은 회절 격자를 통과시켜서 빛을 분리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진동수별로 빛을 분리한 게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화학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근데 화학을 선택 안 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처럼 모든 색깔의 빛, 모든 진동수의 빛이 연속적으로 보이는 이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연속 스펙트럼을 어떻게 해서 얻어낼 수 있냐면, 그 백색광을 이제 분리해내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백색광은 그 물리학원에서 나오는 예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태양이랑 백열등. 여기에 나오면 이제 백색광입니다. 백색광이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눈에는 RGB 세 가지 색깔을 이제 감지하는 그 원추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다 활성화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그 색깔을 담당하는 시세포가 활성화되면 백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진동수의 빛이 다 있으면은 우리가 백색으로 보기 때문에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을 이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여기에는 이제 빨간색 빛도 있고 노란색 빛도 있고 파란색 빛도 있고 그러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이렇게 있는데 각각 진동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 그럼 이 녀석이 프리즘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속력이 느려지는데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느려지는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많이 느려져서 꺾이는 정도가 진동수가 클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 정도 꺾이면은 노란색은 그보다 더 많이 꺾이고요. 파란색은 더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분리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분리돼서 보이겠죠?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뭐 알아서 해라. 뭐 그러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그리면 됩니다. 네. 그 순서로 이제 진동수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리즘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고 회절 격자, 그러니까 좁은 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진동수에 따라서 얘가 회절되는 정도가 달라져 가지고 색깔이 분리됩니다. 그거는 다음 단원에서 뭐 다시 설명할 건데, 일단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그 빛의 색깔을 이렇게 분리해내서 관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는 모두 수소를 관찰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패턴은 똑같죠. 근데 좀 다른 게,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밝은데 일부가 시커멓게 까만 선으로 보입니다. 요 스펙트럼을, 요 시커먼 부분이 빛의 흡수에 의해서 시커먼 부분이 되거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때 관찰이 되냐면, 요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분광기로 관찰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저온의 기체를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 수소 기체는 오늘 배우겠지만 특정 진동수, 특정 색깔의 빛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흡수를 하고, 물론 다시 방출을 하긴 하는데, 흡수를 했다가 재방출할 때는 온 사방팔방으로 이게 모든 방향으로 방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프리즘을 향해 가는 빛보다 흡수했다가 재방출했던 빛은 아주 극히 일부만 프리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을 어둡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까만색 부분은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부분으로 거의 이제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드냐, 이제 여러분이 그 나중에 실험을 할 때 관찰할 게 요겁니다. 방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이 있는 부분이 밝죠. 요 선 스펙트럼은 요렇게 합니다. 요게 지금 실제로는 막혀 있는 유리관이고요. 그 유리관 안에 전극이 딱 2개 들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장치를 연결해 가지고 고압에 전압을 걸어 주면 요 안에 있는 기체가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약간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합니다. 이것도 특정 색깔의 빛만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만 밝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그 빛만 밝은 선으로 나오는 이런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 원자를 비롯해서 모든 원자들의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 흡수든 방출이든 관찰해 보면 불연속적인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보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2가지로 나눠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요 2가지를 합쳐서 여기다 좀 적을게요. 잠깐만. 요렇게 할까? 쇽. 요거를 이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도 합니다. 불연속 스펙트럼. 요 2개를 합쳐가지고요. 보면 요 특징적인 선들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름이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또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선 스펙트럼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방출선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het갈리죠. 근데 뭐 이제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약간 요 선의 특징을 좀 떠올리는데요. 요 선은 흡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흡수라는 그 원인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어서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결국에 이제 그 방출에 의해서 선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 선 자체가 밝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밝게 나타나는 선이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다라고 대략 느낌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용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그 흡수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했을 때 어느 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어느 게 선 스펙트럼인지를 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소의 요 불연속 스펙트럼이 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아무 색깔의 빛이나 다 모두 원자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원자에는 특정 색깔의 빛만 나온다는 것을 이제 최초로 설명한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요. 근데 여기서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수소 원자 모형이고, 그러니까 보어가 정확하게 이제 식으로 정량적으로 설명한 것은 수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원자마다 다르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다루는 대상은 뭐냐면 수소 원자 내 전자입니다.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 수소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의 그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했고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양자 조건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진동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양자 조건은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는 수소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어의 원자 모형의 초창기에서는 이제 그 전자가 그 원운동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고요.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할 때는 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무시하고요. 가속 운동을 하더라도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 맥스웰의 이론은 그냥 무시하고 일단 특정 궤도에만 있으면 괜찮아. 전자기파 방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건 이제 양자수 n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제 양자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 요 양자는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어떤 물리량이 특정 조건에서 불연속적인 값만 가지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물리량 자체를 모두 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걸 이제 양자화라고, 그렇게 된 상황을 양자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궤도 자체가 지금 불연속적이잖아요. 특정 궤도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소 원자 내 전자의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양자수 n은 화학을 선택한 애도 있고 안 했는 애도 있을 텐데, 그 여러 화학에서 배우는 주양자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자연수죠. 1, 2, 3, 4 이렇게 나가고요. n = 1로 표현되어지는 궤도가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궤도입니다. 2가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고요. 3, 4, 5, 6 이렇게 나오고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가능합니다. 이 궤도에서는 이제 특정한 궤도의 특징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궤도에서는 에너지를 일단 방출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자를 파동으로 볼 수 있고 정상파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완벽한 해석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 궤도에서 전자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데 양자수 n으로 표현되어지는 특정 값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아무거나 사실 다 가질 수 있는데요. 특정 조건, 즉 수소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에너지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가 가지는 특정 에너지 값 있죠. 요거에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일단 표기는 양자수 n에 의해서 표현되는 에너지라고 해서 En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요거의 이름은 에너지 준위입니다. 예. 영어로는 이제 에너지 레벨이라고도 하고요. 에너지 레벨 혹은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뭐냐하면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요 에너지 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지만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 비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비해서 중력은 워낙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보통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얘기한 말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뭔지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운동 에너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포텐셜 에너지까지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가 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준위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보어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요. n 제곱분의 상수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요 마이너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힘이나 가속도, 속도에서 부호는 크기가 아니고 방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하량에서의 부호는 전하의 종류를 뜻하는 건데, 요 에너지에서 부호는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이면요, 절대값이 클수록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면은 절대값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바닥으로 안 잡아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을 위치 에너지 0으로 잡으면 그 위치보다 낮은 곳은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잖아요. 그때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에너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요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결국에 전자가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면서 이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n이 무한대일 때 0까지 가질 수 있고 0보다 커지면은 요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n 이꼴 1인 상태가 절대값이 제일 크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바닥 상태입니다. 그리고 n 이꼴 1인 궤도가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상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n 이꼴 1인 궤도에서 원자핵과 가장 가깝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고 n이 커질수록 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면 되냐면 n이 커질수록 대부분 다 커져요. n이 커질수록 거리도 커지고 역학적 에너지도 커지고 유일하게 작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멀어지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은 줄어듭니다.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y 이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내지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좀 틀리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n은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잖아요. 자연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그래프입니다. 점을 찍은 게 이게 이제 각각 뭐냐면은 요 점을 찍었을 때 요 에너지 값들 있죠. 요 에너지 값들이 바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인 에너지 준위들이고 요거를 이제 선을 길게 그어서 이렇게 펼쳐서 그린 게 에너지 준위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나 이제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에 대한 그래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실제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닥 상태의 에너지고요. n 이꼴 1인 상태의 에너지, 원자핵과 가장 가까울 때 전자가 가진 에너지, 원자핵과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 n 이꼴 2인 궤도에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특징이 올라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조건은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진다라는 게 이제 양자 조건입니다. 양자가 불연속적인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가 궤도도 불연속적이고요. 에너지도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니까 양자라는 이름 붙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동수 조건은 뭐냐면 이제 요 전위에 관한 얘기인데요. 전위는 전자의 이동을 줄인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팩트 체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전자 이동을 줄인 말로 그냥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가 이제 에너지 준위 사이를 궤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전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자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해요. 이렇게 슉, 슉, 슉. 왜냐하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여기랑 여기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진짜 공상 영화 같은 공상과학 같은 얘기예요. 전자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순간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이동을. 그럼 이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죠. n 이꼴 1인 궤도.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전위를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요. 근데 흡수할 때는 빛의 형태로 흡수될 수도 있고 전기 에너지로 흡수할 수도 있고 열 에너지로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빛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요. 이때 당시에 이미 빛이 입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흡수하는 빛은 입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입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광자. 이거는 자자로 끝나면 입자입니다. 입자. 빛광자, 입자 자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광자 하나가 흡수되면 전자 하나가 전이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n 이꼴 1인 궤도에서 그 에너지 준위 E1과 E2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 하나를 흡수하면 전자가 n 이꼴 2인 궤도로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가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럼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특이하게도 빛 에너지 형태로만 방출합니다. 그래서 방출할 때는 빛 에너지 형태로만 방출하고요. 흡수할 때는 빛 에너지로 흡수하기도 하고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열 에너지로 흡수하기도 하고
전기 에너지로 흡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흡수를 하는데 방출할 때는 오로지 빛의 형태로만 방출을 합니다.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에 대한 규칙, 공식이 이 진동수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 혹은 방출하는 빛,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를 E라고 둘 거고요. 그 녀석의 크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일단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예. 이건 나중에 광전 효과에도 이 식이 나오고요. 이게 원래 최초로 이 식을 제안한 사람은 플랑크라는 독일의 물리학자였습니다. 흑제 복사를 설명하면서 이 플랑크 상수는 매우 작은 숫자예요. 10의 마이너스 34승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매우 작은 숫자고 요거는 뭐냐면 진동수가 F인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 한 개,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또 3단원에 가서 배울 건데 그냥 제가 그냥 씩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요거 설명할 때는 또 빛을 입자라고 했다가 요건 또 빛을 파동이라고 봤을 때 공식이거든요. 빛을 파동이라고 봤을 때 그 파동의 속력 C는 빛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하면 얘는 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HC 나누기 람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H 상수고요. C도 상수기 때문에 결국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파장이 짧을수록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내에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큰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크기는 결국에 에너지 준위사들 사이를 전이하게 되니까 두 에너지 준위 값의 차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는 바깥쪽 궤도에서의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무조건 크니까 양자수 n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과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2 빼기 2 1 하면 되고요. 2와 4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2 4 빼기 2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만 흡수하거나 방출하니까 이 진동수가 결국에 우리 눈으로는 이제 색깔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색깔의 빛만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E 이거 경상도는 다 알잖아. E하고 E.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알아듣지? 이거 신기한 일인데 이게 2의 2승, 이게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 되죠? 이거 서울 사람들이 이거 구분 못해요. 내 테스트 해봤어. 왜냐면 그 선생님 친구 와이프가 서울 태생이어가지고 이거 저희가 이렇게 읽어줬거든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하니까 뭐가 다른지 모르더라고. 이거 다 읽어보라 하니까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성인데 원래 그 경상도 말에 원래 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표준어가 저기 한양 사투리가 표준어가 되면서 이제 사성이 없어진 거지. 원래 옛날에 있었던 경상도 표준어에는 사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건 좀 편한 면이 있지 좀 사실 구분이 되니까. 뭐하다 이래 됐노? 자 보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그 이제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 실제로 작년 모의고사부터인가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인데 이게 1하고 2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요 2하고 3, 2하고 4 심지어 2하고 무한대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보다 커요. 마찬가지로 2하고 3 사이도요 3하고 4, 3하고 5 사이보다 더 큽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아까와 같이 3하고 무한대 사이까지 차이보다 큰지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잘 보면요 요 화살표의 길이를 보면 결국 이거는 n = 2인 궤도에서 n = 1인 궤도로 내려가면서 이제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에너지 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종 종착지가
n=1로 떨어지는 요 전위에서 나오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n=2로 떨어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리고 n=3으로 떨어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n=2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요, 여러분 기억을 하기를, 그러니까 n=1로 떨어지는 녀석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약간 이것도 농담을 한 건데요. n=1로 떨어지는 거는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n=2로 떨어진 거는 이번에는 보여요. 그래서 n=2로 떨어지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 가시광선이고요. 3으로 떨어지는 것도 삼삼하게 안 보입니다. 이걸 하면 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보라색 바깥쪽 선이 자외선입니다. 보라색이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바로 이제 n=1로 떨어지는 거고,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빨간색이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근데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게 빨간색 바깥쪽 선,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이 허투루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쓴 게 이게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외선이 영어로는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바이올렛이 보라색이거든요. 초보라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UV라고 하죠. UV. 그래서 안티 UV 크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자외선 차단 크림. 예. 자, 이거를 이제 뭐가 나왔냐면 n=2로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이고 n=1로 떨어지는 게 자외선이고 n=2로 떨어지는 게 적외선이라는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다행히 뭐 라이먼, 팔먼, 팍센결 이런 거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운다고 시급을 했거든요. 잘 안 외워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이걸 항상 비웃던데 이걸 얘기해주면 뭐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이먼 일병 라이먼 일병이 이발소에 갔어. 이발소에 이발 좀 억지스럽습니다. 이발소에 갔더니 이런 그 아기를 낳는 모습을 라이언 일병이 이발소에서 관찰을 했는데요. 예. 내가 억지스럽다 했죠. 그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하죠? 도만사. 예, 산파라 하죠. 산파. 예, 예. 산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산파. 미안합니다. 예, 라이언 일병이 이발소에 가서 산파를 보았다. 예. 미안합니다. 넘어갈게요. 되게 싸늘하네. 근데 제 생각인데 요거를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요거는 뭐 엮어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보인다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2번을 기준으로 해서 1번으로 떨어지면 더 에너지가 크니까 자외선, 3으로 떨어지면 그보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적외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자료 한번 해석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기읍과 니은과 디귿 전위는 전부 다 최종적으로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2로 떨어지죠. 그럼 얘는 어떤 전자기파 영역이겠습니까? 이번에는 보이겠죠? 그래서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가시광선이고요. 이 화살표의 길이가 결국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이게 이제 HF이고 HF 나누기 람다니까 요 H는 결국에 상수죠. HF 나누기 람다인데 미쳤다. 요 F가 아니고 HC 나누기 람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까만색으로 적은 거는 그 상수니까 결국에 화살표가 길수록 진동수는 어떻다? 크다라고 볼 수 있고, 화살표가 길수록 파장은 짧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와 요 자료를 보고 A, B, C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느 건지를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요 파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오른쪽 갈수록 파장이 길죠. 예, 길면은 화살표 길이가 어떤 쪽이겠어요? 짧은 쪽이겠죠. 예, 짧은 쪽이니까 C가 기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 나가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정도로 자료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얘가 파장이라는 것까지만 주어지고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지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눈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얘가 디귿이고 얘가 니은이고 얘가 기역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알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게 깊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기역 전이의 화살표하고 니역 전이의 화살표의 길이의 차이는 요만큼 나죠. 근데 니은 전이하고 디귿 전이의 화살표 길이 차이는 요만큼 납니다. 그러면 요때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 차이하고요, 요때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 차이 중에서 기역과 니은 사이가 에너지 차이가 더 크고요, 그러면 진동수나 파장의 차이도 더 크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프리즘을 통과시킬 때 꺾이는 각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 사이가 스펙트럼 사이의 간격이 더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화살표의 길이가 긴 쪽, 즉 그 에너지가 큰 쪽이 간격이 더 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화살표 길이 차이가 좁으니까. 그래서 간격의 차이가 좁은 쪽이 이 꺾이는 정도의 차이가 작고 진동수의 차이가 적으니까 그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큰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차이가 더 좁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요쪽이 되겠네. 그럼 이쪽이 화살표의 길이가 더 기니까 에너지가 큰 쪽이고 진동수가 큰 쪽이고 파장이 짧은 쪽이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겠네.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아마 요거와 관련된 가장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거의 풀로 합니다. 2022년 4월 고3학년 평가 5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BC를 나타낸 겁니다. AB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각각 EA, EB, EC인데요. 자, 요거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곧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요 길이가 EA라고 볼 수 있어요. 요 길이가. 그다음에 요 길이가 EB라고 EC라고 볼 수 있고, 요 길이가 뭐 E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 짬뽕 맛있죠? 네. 자,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요 화살표의 길이를 플랑크 상수로 나누면 되니까 EA 나누기 H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진동수 조건이 결국 이거죠. 여기 이제 요게 에너지 준위로 따지면은 E2네요. E2 E3, E4니까 요게 이제 A 전위에서는 E4 빼기 E2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요게 바로 이제 EA인 거고요. 요게 이제 뭐 HFA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게 광자 한 개 에너지니까. 그래서 FA는 H분의 E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짧다 했는데, 자, 파장과 관련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E는 HC 나누기 람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상수고요. 상수고 A하고 C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에너지는 A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A는 요 길이고 C는 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큽니다. 그럼 파장은 누가 더 길어야 돼요? C가 더 길어야 되죠. 네, C가.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일수록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식을 세워서 손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하잖아요.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안 보거든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이게 실수 이런 거 실수하면 뼈 아픕니다. 자, EA는 EB 더하기 EC다 했는데, 자, EA가 요 길이죠. EB가 이 길이고 EC가 이 길입니다. 그럼 파란색의 길이는 빨간색의 길이 더하기 초록색 길이하고 같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디에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BC를 표는 N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 FB, FC이다 했는데, 제가 일부러 얘랑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얘는요 그래프입니다. 에너지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화살표 길이들이 에너지의 크기를 뜻해요. 근데 요 그림은 그래프가 아닙니다. 전자의 궤도를 모식화해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화살표의 길이가 에너지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A, B, C 중에서 A가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큽니다. 잘 보면 A가 1하고 2 사이니까 요 사이의 에너지 요게 A 전이거든요.
요 차이에 해당하는 게 HFA입니다. 그리고 2하고 3 사이가 HFB고요. 요 차이가 3하고 사이가 HFC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하살표의 길이는 C가 제일 길어 보이지만 이거는 에너지 크기가 아닌 거예요. 요게 에너지가 제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하살표의 길이를 에너지 차이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하살표의 길이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한계의 에너지로 여기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되겠고요. 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했는데 역시 파장이 들어간 식으로 비교해야 되죠. 이는 HC 나누기 람다고요. 얘는 상수죠. 그럼 A하고 B의 그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A는 요 사이예요. 요 사이니까 13.6하고 3.4의 차이거든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n = 2인 궤도가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4 빼기 마이너스 13.6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전부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그냥 절대값이 큰 쪽에서 절대값이 작은 쪽을 절대값끼리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3.6 빼기 3.4 한 게 HFA예요. 그러면 B는 뭐냐? 3.4 빼기 1.51 한 거예요. 그럼 굳이 계산 안 해봐도 13.6 빼기 3.4가 3.4 빼기 1.51보다 더 크죠? 그래서 요게 에너지가 더 크니까 진동수도 얘가 더 크고 파장은 얘가 더 짧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요게 더 크니까 파장은 B가 더 길다, A가 더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FA하고 FB, FC를 관계식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H를 곱해주면은 되겠네요. H를 곱해주면 HFA가 요거의 차이예요. 요거의 차이고 HFB가 요거의 차이고 HFC가 요거의 차이입니다. 요거의 차이인데 결국에는 이제 HFA는 요 HFB하고 FC 하면은 결국 이거예요. 자, 3.4 빼기 1.51 더하기 1.51 빼기 0.85니까 요 오른쪽에 요 항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요 항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면 3.4 빼기 0.85인 거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근데 요거는 뭐냐? 13.6 빼기 3.4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요게 1하고 2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고요. 요건 2하고 4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리언 틀렸고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n = 1일 때가 n = 3일 때보다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K의 R 제곱의 두 전하량의 곱인데 양성자와 전자 사이니까 결국에 기본 전하량의 제곱이 됩니다. 보면 원자 내 전자는요. 얘랑 얘는 항상 상수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n이 커가지고 거리가 멀수록 전기력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쪽이 전기력이 더 크다. 그래서 거꾸로 해놔서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요 중단원 말미에 하는 그 실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김정식, 허명식의 과학사랑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제 요 분은 이제 그 부부 교사신데 물리 전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그 과학 및 물리 실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요거는 아니었고 여러분이 그 분광기 만들기 아마 작년에 과학의 행사 때 한 적이 있을 때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좀 이걸 계산해 가지고 지금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실험을 할 예정이고요. 요 이제 성 스펙트럼 광원 장치가 우리 학교에 이제 7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동안 한 개씩 두 개씩 사 모았어요. 예. 여기 16만 원, 18만 원 정도 하는데 한꺼번에 사기 눈치 보여 가지고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사서 모아 가지고 이제 조별 실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요게 이제 전원을 켜고 이거를 돌리면 이게 세 가지 원소의 이제 그 스펙트럼 광원이 나오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그 요 진공관 안에 각각의 기체가 들어 있고 그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전기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특정 색깔의 빛을 방출하는 이런 장치가 됩니다. 요걸 이제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요. 개인당 하나씩 안 주나요? 조당 하나씩. 개인당 하나씩은 내가
못했고, 그래서 헬륨을 관찰해 보면 이제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데, 요거를 실제 이제 헬륨의 스펙트럼과 비교해 보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기를 안 치고 실제로 헬륨을 넣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네온은 이제 요래 보이고요. 거의 요 색깔만 이렇게 보입니다. 수은은 레어템인데요.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산 거 하나만 이제 그 수은이 들어있고, 요새는 이제 수은 대신에 아르곤이 들어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 사놓았던 걸 이제 레어템 하나만 이제 수은이 들어있어서 관찰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니야. 요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수소도 아마 수소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장치로는 안 돼 있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관찰해 보고 해서 그 원소마다 특정 색깔의 빛만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